신식국덕자 얘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 얘기를 발전적으로 21세기에 잘 살려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가 빛이 보일 수 있어요. 신식국덕자라는 것은 그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의 준말이고요. 반대쪽에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좀에 먹고 살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사회인데 이 사회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뭐냐, 뭔지를 알아야지 적폐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부셔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를 놓고 먼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은 운동권 노선 투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면 또 12시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얘기를 다 하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둘 다 외세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했죠. 외세의 지배하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외세의 지배하에 있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채팅창이나 이런 데 그런 얘기, 외세에 대한 얘기, 미국에 대한 얘기, 일본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작 같은데 이 작 같은 이유가 외세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는 사회가 이렇게 작 같은 것은 외세 때문이다만 결론이 나면은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외세 때문이다라고만 사회가 작 같은 걸 설명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자본주의 때문이다.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인데다가 자본주의라서 자본가 노동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가 괴롭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외세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처음에 소박하게 나왔겠죠. 그죠? 외세 때문이기도 하고 자본가 때문이기도 하다. 딱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살기가 작 같은 이유가, 대한민국 민중들이 살기가 작 같은 이유가 외세 놈들 때문하고 자본가 놈들 때문이다.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외세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주요 이유다라고 거기에 강조점을 찍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헤매냐 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랬어요. 60년대쯤에는. 그게 원래 60년대쯤에 만들어진 이론이거든요.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자본주의화가 덜 됐기 때문에, 옛날 봉건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외세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60년대는 그런 얘기가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왜? 통합운동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통합운동적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통합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자꾸 경제가 발전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반은 봉건사회다라는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자꾸 막 3일 빌딩 올라가고 막 현대자동차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현상이랑 그렇잖아요. 3일 빌딩이 올라가고 막 고속도로 막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텔레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아직도 봉건사회라서 우리가 고생한다는 말이 씨알이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게 씨알이 먹히는 사람은 촌놈들밖에 없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온 애들한테는 여전히 그게 먹혀요. 어릴 때
속골 먹이고 막 피라미 잡고 막 송사리 잡고 막 이렇게 자랐던 애가 19살, 20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맞아, 맞아. 아직 봉건이 많이 남아있어. 자기 살았던 시골 생각이 나니까. 서울에 이거는 오히려 부분적인 허상이고, 어릴 때 봤던 게 진짜인 거야. 그게 조선의, 우리나라의 상태인 거야. 근데 서울에서 자란 애들은, 예, 서울에서 자란 애들은 무슨 봉건이야. 어릴 때부터, 쭈쭈밥 먹으면서 컸는데, 삼강사와 이런 거 먹으면서 컸는데, 뭔 봉건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서울 출신 애들한테. 대도시 애들한테.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인데 살짝 말을 바꾼 게,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다. 자본주의가 아직 반밖에 안 됐다. 그 말이거든. 근데 반이 봉건이다라는 말과 반이 자본주의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른 거야. 반 봉건이었는데 자본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야. 이제 씨알이 좀 먹히는 거야. 식민지 외세 지배하에 있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종속 이론이 되는 거지. 그죠? 외세 지배하에 있는 자본주의. 여전히 이제 외세가 중요하고 분단이 중요하고 통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근데 그 이론이 지배적이었어요. 왜 지배적이었냐? 그런 운동의 뿌리, 족보로 올라가면 해방, 분단 전에 사람들이 그 이론의 원류거든. 분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족이 둘로 갈라진 것이 사회과학이고 나발이고 간의 기본 정서로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분단과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통일을 하는 것,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회과학 공부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건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고, 사회과학 많이 한 애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냥 거기 있는 용어를 갖다 붙인 거고, 실제의 가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일과 외세 척결, 이게 가슴 안에 100%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이론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좀 발전하니까 반자본주의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해외의 경제학을 공부해도 다 그 가슴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통일이 돼야 되고 분단이 극복돼야 되고 외세를 물리쳐야 한다라는 자주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게 100% 가슴에 있고, 새로 배운 서구의 경제학 이론 마르크스 이거는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박현채 선생이에요. 그 정서를 모든 걸 대변하는 사람이 박현채 선생입니다. 그 어른들, 민중운동, 민족해방운동의 어른들이 이론가든 아니든 간에 그런 판으로 쭉 만들어 왔는데,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태어나서 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진보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분단을 겪거나 전쟁을 겪거나 식민지 지배 시절을 겪거나가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 위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고 본 게 분단의 쓰라린 기억 잘 모르겠고, 역사책을 보니까 그렇긴 한데 내 가슴으로 느낀 건 아니고,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진보 청년들, 진보 지식인들이 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건 공장이고, 공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느낀 현실은 처참한 노동자의 현실, 전태일인 거야.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지. 이 분단되기 전에 조국 통일 이런 게 가슴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와닿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강조하게 됐냐. 그래서 마르크스도 공부하고 막 종속 이론도 공부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됐냐. 사회주의가 되기 직전의 상태인데 아직 외세의 영향력이 있는 정도로
쇼부를 보는 거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사회주의 되기 직전일 정도로 생산력이 졸라 발달해서 이제 국가 권력만 접수하면은 그냥 사회주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본주의 발전이 최고도에 달한 그런 나라다. 국가 권력 하에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전체 생산력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다. 독점 자본을 통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혹은 국가와 혼연일체가 된 독점 자본 재벌이죠. 재벌 현상에 주목한 겁니다. 신식민지 국독자로는. 재벌을 사회 설명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재벌과 노동자를. 그래서 국가 권력과 혼연일체가 된 독점 자본이 사회를 완전히 통합해 놓은 정도로 발전한 나라니까 국가 권력만 우리가 접수하면 거기에 레닌이 딱 나서는 거죠. 국가 권력 접수하는 걸로 따지면 레닌 실력만한 게 없거든. 레닌이 그런 거에 선수거든.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독점 자본이 유기적으로 사회 전체를 통합하면서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맨 꼭대기에 국가 권력만 접수하면 사회주의 사회로 곧바로 이행할 수 있다. 레닌을 졸라 공부하게 되는 거죠. 막스만이 아니고. 그런데 외세의 영향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등등 지난 역사를 설명할 때 외세를 또 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신식민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그렇게 딱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문제의식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적 생산수단의 국가 권력 국유화가 아니고 국가와 대자본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회를 유기적으로 다 통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도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을 공공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는 더불어 누리는 세상의 중심이 국가 정부가 되도록 시민이 힘을 모아서 정부를 움직여서 아까 말한 발권 이익의 공유 같은 거, 그게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개성한 거예요. 폭력혁명에 의해서 국가를 생산수단을 사회적 국가 소유로 확 바꾸는 그런 게 될 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소비에트의 70년 경험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국가와 자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나라이므로 그 국가를 잘 시민들이 움직이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저의 사상입니다. 최인호의 사상. 그 국가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통합된 그 전체 나라의 핵심을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의해서 그 국가를 잘 움직이면 모든 국민이 나라의 늘어난 부를 함께 누리는 세상에 점점 근접시킬 수 있다. 그게 제가 더불어 누리는 세상이라는 걸 얘기한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더불어 누리는 세상에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한 시민들의 힘, 그 시민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시민과 반대뜻으로 국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 시민 목소리의 힘,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외세 문제는 더 지혜로운 외교라는 쪽으로 나라의 국력이 넘버 10이 됐으니까 외세라는 피해의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제국주의 지배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뀐 거죠.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외세 피해 억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되어가는 상태예요. 오히려 ODA 차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옛날 생각으로부터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걸 현대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20대 때부터. 그래서 외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정착, 평화 교류의 의미는 민족사적으로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거를 확실히 지지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큰 나라가 되되 그 큰 나라가 동아시아 평화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동북아 공동 번영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남북 평화 정착, 평화 교류를 해서.
그리고 우리 국내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위치와 흐름과 분배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밀도 있게 키워서 정부를 국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시민민주주의다. 시민의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의 21세기적 발전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 대갈박 속의 사상은 그런 겁니다. 아유, 신식민지 국독자 질문 잘 받았네. 예. 지하혁명당이 볼시비키 전위당이 국가 권력을 접수해서 사회주의 혁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이 정부를 움직이는 강력한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민민주주의, 고전적 시민민주주의가 아니고 21세기적 시민민주주의. 그 시민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국가 자본주의인 겁니다. 시민국가가 자본주의 살림을 맡아 하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국가가 자본주의 살림에 관여하는 시민국가 자본주의. 그걸 따지면 되죠, 김민식님. 그러한 시각에서 각종의 정책을 모여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정답은 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든,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제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관한 문제든, 시민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현 시점에서 제일 적실한가, 그 얘기를 해서 그 목소리가 정부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예리하게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민들끼리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시민이 도대체 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시민 정치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민 정치라는 거예요. 정부에 무엇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정부와 정당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주문장의 내용을 뭘로 쓸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네,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네, 다 햇소리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정당, 모든 정당과 정치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시민의 주문서,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대로 먹을게, 주방장 특선, 그게 현재 시민 정치의 수준과 상태인 거예요. 주방장을 믿으니까 그 주방장이 오늘 정식 그냥 받아 먹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거 만들어 줘라고 주방에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과 정치와 국가에. 우리끼리 다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라 라는 주문서의 내용을 시민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검수완박도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분명히 요구하는 주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방에서 잘 만들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사이에 넘쳐나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NL이 많은 겁니다. 호남은 농촌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남에는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경향적으로 기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옛날 80년대에는 호남, 충청 이쪽이 산업이 약하니까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나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쪽에 경도되는 사람이 많고, 우리처럼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을 생각하는 사람은 울산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니까 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80년대) 얘기가 그저 옛날 추억담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생산적으로 살려낼 맥락이 있는 거죠. 아, 오늘 얘기 재밌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칭찬받고 싶은 것은 80년대의 한 생각을 그냥 한때에 고민해봤던 걸로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열심히 직업전선에서 돈 벌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자기 전에도, 일어난 후에도 80년대에 밤을 새워서 얘기했던 그 개념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칭찬받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때 주적 논쟁을 머릿속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식 국독자냐? 제가 이렇게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을 고민한 거니까. 트로츠키가 말하는 영구혁명, 세계혁명까지 다 포함해서 평생을 그 생각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제가 줄줄줄줄 나온 거예요. 예. 영어 강의할 때도 그 생각,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 생각,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이 생각만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겠으며 어떻게 사법고시가 합격되겠습니까? 일종의 남산골 선비죠. 혁명만 생각하는 남산골 선비인 겁니다. 기존 제도권에서 디그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제 생각이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제도권 안에는. 그런 생각을 뭐 누가 뭐 논문에 뭐 박사에 뭐 사법고시에 사업에 누가 그거를 평가해 줍니까? 점수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돈 버는 거 따로 이런 생각하는 거 따로 인생이 그래도 돈 버는 거는 돈 버는 거고 이거는 이거고 두 개가 그냥 계속 수십 년 동안 따로 간 거죠. 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 종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싹 그냥 젊을 때 한번 뜨거워서 그래 봤던 거고 나는 나대로의 인생 그게 안 된 겁니다. 종처리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같이 생각을 가진 조직 활동을 쭉 했으니까 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조직 활동을 했으니까 세상을 혁명하겠다고 30대 40대 됐어도 계속 조직 활동을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조직에서 인간의 잘못된 점, 조직의 잘못된 점, 소외 현상을 내 눈으로 보고 조직과 손을 끄는 거죠. 손 씻은 거죠. 이게 인권 탄압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대 계몽 사상이 전달하는 인문적 가치가 이 정치와 혁명에 몰입된 조직에서 근대적 지성, 근대적 양심, 근대적 인권, 근대적인 모든 근대적 가치들이 하나도 없구나. 근대를 넘어선 다음 세 시대의 혁명을 추구하는 정치 조직에 인권도 없고 문화도 없고 근대적 가치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정서와 문화와 위계와 권위주의로 비밀주의로 이 조직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거는 반인간적이고 진보적이지 않다. 내세우는 혁명의 최종 타겟만 근대를 넘어선 다음을 얘기하지 실제로 이 조직과 인간의 실체적 담보는 하나도 없다. 근대조차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근대 인권사상, 근대적 고전적 시민
민주주의의 덕성조차도 없다. 정서조차도 없다. 그걸 느껴서 저는 빠져나온 거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조국 장관을 누굽니까?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조국 장관을 그렇게 검찰과 함께 공격했던 겁니다. 근대적 보편 가치가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 궁극적 혁명 미래만 생각하고 홍세화, 저하고 같은 계열의 조직이 있었거든요. 홍세화 씨가. 왜 그들이 그러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대가리 속에 혁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인권 사상이 없기 때문에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심성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국가의 전복, 혁명, 사회주의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근대 가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그들이 조국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겁니다. 그 계열이 제가 항의했던 그 계열이에요. 페미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둘이 잘 붙어 먹죠, 또. 노동자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노동자 해방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편 개인, 시민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수정, 그건 그 사람은 뭐 그냥 흉내만 그런 사람이고, 실제 뭐 정치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 위선적입니다. 진짜 캐비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제가 잘 알죠. 그들이 어떻게 캐비어를 먹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노동자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부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궁극의 사회주의 혁명 정치, 그 위선을 제가 잘 알죠.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조직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혁명운동 전선에 자금을 대겠다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 내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그 안에 어떻게 뿌락치를 침투시켜서 조직원을 침투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침투시켜서 그 종업원들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와해시키는지 제가 너무 잘 알죠. 조직원을 노동자 속에 침투시키니까 임금 인상 투쟁할 필요 없잖아.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 봤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해요? 그린비하고도 저하고 관계가 있죠. 뭐 그린비 만들 때, 창업할 때 제가 아니까. 리훈님 큰 착각이십니다. 그게 허황된 얘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풍부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얼치기 유토피아적 환상, 그런 거를 저는 배역해요.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대가리가 바뀌었냐 하면, 이제 서구의 조절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런 큰 구멍 많은 거시 단순 담론을 안 만들어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 있잖아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공부 안 하고 자기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현실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그냥 그리기 좋으니까 그냥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과학과 데이터로 무장하지 않은, 그러면 경제학자들한테 막 처발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유토피아적 얘기예요. 저는 그런 먼 미래에 대한 한 방으로의 도약,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제 사회과학적 세포에는 없어요. 바로 지금 더불어 누리는 세상이라는 가치로 근접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노동자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집중하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더 나은 세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지, 한 방에 혁명적 도약으로 세상이 모순이 형격히 후퇴한 그런 걸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대 담론을 싫어해요. 그런 사회과학적 거대 담론은 허황되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허점, 문제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로봇가 들어오고 산업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 먼 미래에 대한 얘기 다 씨알데기 없는 얘기예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왜 중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가, 주거복지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인가, 뭐가 진짜 부동산 문제의 진짜 중심적 과제가 돼야 되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서 그 부분에서 틀렸나,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주택 가격의 문제인가, 주거복지의 문제인가, 이런 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지금 right here, right now의 얘기. 그래서 검찰개혁은 허황된 얘기 다 필요 없고 검수완박이고요. 제 대갈박의 사고 구조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예? 유튜브가 없었으면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예, 제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울증 그 자체였겠죠.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혼자서, 내가 혼자인데 이런 생각으로 꽉 차서 사는데 아마 술밖에 안 먹었을걸요. 실제로 술을 많이 먹었었고 40대 때는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조직은 이렇게 작깝고 세상은 또 이렇게 작깝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괴로우니까 술 먹는 거예요. 임현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군장을 보내주신. 간첩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고정간첩처럼 산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지 20년 된 고정간첩이 어떤 마음 상태겠습니까? 내가 간첩이다라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 마누라한테도 말을 못해. 마누라도 속아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고정간첩은. 자식한테 얘기를 해요. 친척한테 얘기를 해요. 마누라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북한은 20년쯤 있다 보니까 북한은 아닌 것 같고 20년쯤 있다 보니까 남한도 그렇게 뭐 원래 자기 그거랑 안 맞고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은 없고 가짜 가면 쓰고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살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가면 자살하는 거죠. 그 고정간첩이. 또 다른 고정간첩이 나하고 똑같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심리 상태인지 보장이 없어서 또 다른 고정간첩한테 갈등을 얘기했다가 곧바로 당해서 곧바로 북에서 호출.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고정간첩에 얘기했다가 곧바로 예, 딴수. 예,
깐수 그분하고 만나서 언젠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분한테 들을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풍부한, 우리 시민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정말 풍부한 역사적, 지리학적 엄청난 컨텐츠를 깐수 그분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정수일인가요? 예. 근데 제가 너무 멋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를 너무 멋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반대로 이 자본주의의 욕망, 나는 뭐 돈 마음만 먹으면 또 잘 벌었으니까 그런 고민을 잊기 싫어서 속물처럼 막 살았던 몇 년도 있어요. 다 놓고 싶은 거지 그냥. 예, 괴로우니까 그냥 내 욕망에 충실한 그런 몇 년도 살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하나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지 반대쪽 측면도 많아요. 예. 어떻게 하면 막 돈 더 벌까 이 생각에 푹 빠져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허황되고 더 위대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짐 빠지게 하고 엿먹이는 놈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똥침 먹이는 것은 20대 때나 30대, 40대, 50대 사업에 있어서든 정치에 있어서든 허황된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 짐 빼고 기만하고 그런 자들을 까발리고 똥침 찌르는 걸 좋아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저의 기질과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지금 사법개혁으로 옮아가는 거 이런 거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예? 법조개혁, 사법개혁 이 얘기로 옮아가는 거를 절대로 못 참는 게 저예요. 그런 식으로 뭉개고 이렇게 하는 거, 아젠다 바꾸는 거. 숭실되시군요. 박내전 열사가 우리 쪽이었습니다. 학생운동 개파로는 박내전 열사가 우리 쪽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한테 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우리 쪽 라인이었어요. 박내전 열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름이 저한테는 또 박내전 열사입니다. 제 개인적 욕망과 그게 보복이요? 쥐뿔도 힘도 없어요. 보복은 무슨 보복이에요. 내가 더 센데 걔들보다. 뭐 지하혁명 조직이라니까 뭐 엄청난 것처럼 보입니까? 쥐뿔도 없어요. 자기들 내에서 위계 잡아가지고 뽀대 잡는 것만 세지 걔들 힘 다 합쳐도 나 하나한테 안 돼요. 골방에서. 어떻게 지들이 보복을 합니까? 내보다 힘이 약한데. 그 조직은 다 모아봐서 몇 명 된다고요. 여기 파란 장미가 훨씬 더 센데. 가소롭죠. 그 조직의 정치적 진출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딱 한 명이에요. 그 조직 흐름의 공개적 정치적 진출이 표현이 기본소득당 용해인이고 용해인 의원 뒤에 무슨 이빨 까는 사람이 어떻게 이빨을 만들어 주는지 제가 다 알아요. 아, 파라님 그러셨군요. 기껏 만들어낸 게 용인 한 명입니다. 수십 년간 아무것도 못하다가.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 90몇 명의 서약서를 받는 걸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셉니까?
파라님 신림사거리에 계셨군요. 누가 더 셉니까? 그 조직이 무슨 저한테 보복을 해요? 한번 저한테 개아리 타다가 혼찌검이 났죠. 박정철 출판사 대표라는 직함을 팔고 다니지 말라.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예. 거기서 제가 우리 채팅 방송하다가 버럭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그냥 20분을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하냐고. 내가 앞으로 더 얘기할 거니까 가처분 소송을 내든지 언론 폭로를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내가 끊어버렸죠. 그런 하루 지나서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잘못한 것 같다고 카톡으로 오더만. 나 건드리면 조직이 실체를 다 까발리겠어. 벌벌벌 떨지. 거기는 최순실들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모든 것이 비선으로 움직이는 데니까. 민주주의의 적이니까. 한번 나 건드려봐. 내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누가 무섭겠어요. 조그만 조직이라서 내가 안 까고 있는 거지. 니네들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너희들의 탈세 니네들의 반민주적 반봉건적 인권 억압 내가 다 그리고 비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민주성 누가 오노고 누가 돈으로 어떻게 지배했고 조직을 너네들 안에 금권 정치 내가 다 까발려준다. 어떻게 저를 건드려요. 돈으로 조직 움직이고 말이야. 조직으로부터 돈 받는 놈들이 무슨 독립적 의견이 있고 자유로운 인격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혁명의 이름으로 다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 전근대적 작태를. 오야붕 정치예요. 오야붕 정치. 오야붕이 있는 겁니다. 조폭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멸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유재익 씨는 그런 걸 모르고 전해들은 얘기고 자신이 경험해서 아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흘려진 얘기를 주워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싫어하는 겁니다. 조직은 반드시 그런 문제를 낳게 돼 있어요. 시민의 물결을 좋아하는 이유, 시민의 바람, 흐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평생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조직에 왜 엮여 있었겠어요? 다 박종철의 친구들이거든. 그 조직이.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을 나가면 정철이를 배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오래 묶여 있었던 거죠. 그 조직이 만든 게 박종철 출판사고 박종철의 이름에 제가 묶여 있어서 그렇게 오래 바보짓을 한 거죠. 이제 우리 황희석 변호사는
이제 그런 흐름에 마지막 세대의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거죠. 저하고 하나뿐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 역사 시기에 커트라인이 85학번하고 84학번하고 커요. 8685하고 8483하고 그 커트라인이 커요. 워낙 1년 따라서 정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신식 국독자에게는 참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질은 선도투론에 제 말이 뭔지 아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제 싸움 기질 스타일은 정재상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선도투론의 계승자라서 그래요. DNA에 선도투론이 살아있기 때문에 검수완박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노선이면 대중이 따라온다. 그걸 믿는 교도소 가면 대개는 군면제죠. 네. 감사합니다. 이수경님. 재밌죠? 근데. 근데